그러니까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개만 좀 짚고 갑시다. 일단은 1차 부등식부터. 이거는 뭐 별 얘기는 없을 거고 그냥 잘 푸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하나. 우리가 AX가 뭐 B보다 크다라는 1차 부등식이 있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A로 나눠주려고 하면 무슨 보장이 필요해? A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필요해. 그치? 그럼 A가 0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얘는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게 일단은 기본이 되겠죠.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으니까 X는 A분의 B보다 크다. 그냥 무난하게 푸시면 되는 거고 A가 0이라면 0x는 b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갈리지 않아? 여기서의 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좌변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거든. 근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b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고요. 양수일 때 근데 0일 때 포함하면 0일 때.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포함해야 되잖아. 아, 그거는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랑 결과가 똑같으니까 보통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뭔지 모르니까 나눠서 하나씩 다 해보는 게 맞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래. 얘가 양수면 뭘 집어넣어도 0이고 0이 양수보다 클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죠. 마찬가지 논리로 0이 0보다 클 수 없으니까 얘도 해가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라서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 다음 b가 음수라면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는 건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거나 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특이한 해들을 갖는 경우 있죠. 특이한 해를 갖는 경우에는 x의 계수가 뭘까? 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자 미정계수가 껴있는 부등식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또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보자마자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찍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사실은 얘도 잘못 풀었죠? 이거는 왜 잘못 풀었어? 그렇지. 부등식이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는 사실 A가 양수일 때고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푸시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변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얘 그냥 공식으로 바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꿔버릴 수 있죠. 얘가 크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fx가 1보다 크다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 얘는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됐지?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됐지. 그럼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점은 1과 2를 기준으로 몇 개의 범위로 나눠? 3개의 범위로.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로 나눠주시고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 이거 안 하면 틀리겠지? 그리고 나서 열심히 풀고 풀어. 그럼 그 결과가 나오지. 그럼 그 결과랑 얘랑 뭐 해야 돼? 연립. 연립. 얘랑도 연립. 교집합 처리를 해. 그럼 나온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뭐 해주면 돼? 나온 결과들을 그 다음에는 합집합 처리. 그렇지? 해서 요거 계산은 잘 차분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사칙연산은 안 나온 지 좀 되기는 했는데 기본으로는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얘가 공식이 있기는 한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x가 1과 2 사이인데 y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야 라고 줬어. 그럼 내가 x랑 y의 합의, 차의, 곱의, 몫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으시면은
걔네들이 각각 부등식의 양쪽에 있는 경계값들이 될 거란 말이야. 합의 최대는 얼마야? 이 경우에는 맥시멈 7이죠. 미니멈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빼기는 막 요지랄 왜 그냥 해봐. 얘는 가장 큰 거는 5야. 야, 이거에서 이거 뺐을 때 제일 크려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면 되잖아. 제일 큰 거에서 미안해, 거꾸로 봤다 내가. 5에서 이거 빼고 있었어. 5 맞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치? 얘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빼면 되니까 1에서 5 빼서 마이너스 4. 근데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는 똑같은데 이것도 그냥 해보는 거지 뭐. x 제일 큰 거랑 y 제일 큰 거 곱하시면 되고, x 제일 작은 거랑 y 제일 작은 거 곱하시면 되는데 음수일 때 좀 조심. 그럼 얘가 마3이니까 누구랑 곱해야 돼? 2랑 곱해서 마이너스 6.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것도 똑같이 해서 범위 구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호 판단은 아마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잘 하려나? 등호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개수 세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1이 있고요. 1부터 b 사이에 3개의 정수가 들어가도록 1부터 b 사이에 3개의 정수가 들어가도록 이라고 하면 b의 범위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요거 혹시나 헷갈리면 그냥 룰을 정하는 거야. 1 포함이고요. 그 다음 3개 들어가게 해놓고 안전빵으로 그 다음 여기 4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b도 색칠이 돼 있고 요까지 해놓으면 일단 3개 확보되고 여기 붙어도 되는데 여기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그럼 얘가 등호가 붙니 안 붙니 여기 붙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니에 따라서 그냥 수직선 그려서 해보시면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눈으로 보고서 풀리면 푸시면 돼요. 문제될 건 없고 실수만 안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뭐 색다르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1차 부등식에서 함수로서 해석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안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 보통은. 근데 이걸 함수로서 바꿔서 해석을 했을 때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 꽤 있어요. 이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1차 부등식 이거 한 번 나오고 마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2x 빼기 4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걸 못 구하진 않아. x가 2보다 작다.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르기로는 경계값이라고 부를 거야. 뭐 정해진 용어가 아니기는 할 텐데 경계값이라고 하면 얘는 부등식의 경계값이야. 방정식의 근이 되기도 하죠.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함수로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x-4가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지. 근데 경계값과 교점과 실근은 전부 다 의미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부등식 관점이고 얘는 함수 관점, 얘는 방정식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교점을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겠냐? 왼쪽에 있는 이 1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직선보다 y값이, y 좌표가 작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겠네. 2x-4가 이렇게 생기네요. x축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 2부터 이 왼쪽 부분 여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등식은 결국 같지 않다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같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건 언제일까? 같을 때겠지. 우리 2차 함수나 뭐 유리함수나 나중에 가서 이제 뭐 함수를 가지고 다루고 뭐를 할 때 보면은 보통은 경계가 되는 지점들은 언제냐면 접할 때거든. 왜? 교점이 두 개였다가 한 개였다가 잠깐, 그리고 0,0,0,0,0 되는 거니까 이때가 경계가 되는 지점이야. 그럼 얘도 역시 부등식은 경계가 되는 지점이 결국 뭘 풀었을 때?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모르게 써요. 그러면 2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
얘가 밑에 깔려 있으니 x가 2보다 작다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넘기고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얘는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y는 1이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존재해 버리는 순간 그 직선은 무조건 틀어져. 무조건 이렇게든 이렇게든 틀어질 거다 보니까 요 직선이랑 무조건 교점이 생겨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서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0이 되면서 y는 3이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a는 1이겠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나 보시고 굳이 이거를 식으로 풀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이것도 한번 이따가 써먹는 거 연습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도 정리 간단하게 하면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 2차 부등식은 공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실제로 풀 때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죠. 인수분해 딱 됐을 때 뭐 경계값 기준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거나 또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해서 우리가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건 뭐 알아서들 잘 구할 것 같고. 더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풀래? 그렇게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한번 봐봐. 보통 그렇게 풀 거거든? 나 이게 의문인 게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푸시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가? 처음 배울 때? 했을 때 그렇게 그래? 이해하는 그게 더 쉬워? 그런가? 내가 너무 눈높이가 그게 안 맞춰져 있나? 이게 아니지. 한번 봐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은 여기에서 졸라 당황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못 풀잖아. 너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약에 풀던 대로 바꾼다라고 치면 뒤에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을 갖다 놓을 거고, 그럼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4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요 식의 최소값은 4분의 3이니까 0보다 항상 커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야. 라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이거 솔직하게 강요하진 않을게. 그냥 얘랑 나는 룰이 그래. 인수분해 안 되면 그림을 그려요. 머리로 그리든 눈으로 진짜 그리든. 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꼭지점 2분의 1이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지. 그 y값이 뭔지만 판단을 하면, x축이 어디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 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아래로 블록하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 판별식을 써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ic니까 음수네? 음수니까 위에 떠있네? 그럼 해가 모든 실수네? 해가지고 그냥 풀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지금이야 식이 깔끔하지만 식이 졸라 더럽게 나오는 경우에 분수 막 많고 막 개수도 크고 한 묻고 뭐하고 막 이지랄 하느라 오래 걸려요. 아마도 제 새끼 또 별로 안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이거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판별식이
그렇죠. 범위 나눌 땐 판별식 못 쓰지. 어차피 저기서 모든 실수다 아니면 다 불가능하다 이럴 거면 그냥 최소값 넣어도 똑같을까? 최소값을 넣는다고? 어차피 완전 제곱식 생각하면 어차피 저거 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최소값 넣는 거. 아, 그게 결국 이 과정인 건데, 그게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완전 제곱식을 써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풀거든. 근데 난 그 과정을 보는 게 좀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고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두 번째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서 얘를 구하겠다. 이 얘기인 거지. 두 번째 과정은 쓴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얘들아는 아니고 지호야. 보통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보통은 나아. 보통은 하여튼 아니 뭐 어차피 그냥 열린 마음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마음대로 하세요가 되는 거고, 틀리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틀리면 나처럼 안 풀고 이렇게 풀었다 틀리면 진짜 욕을 개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지. 저거를 적수로요? 이거를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단 한 번도 완전 제곱식으로 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억을 안 나는데 저렇게 풀어요. 이상해요. 그럼 뭐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너네가 풀다 보니 좀 진화가 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야. 그러니까 해설지 보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거진 문제집 같은 거 보면 해설지 보면 보통은 이렇게 풀었을 거고, 저는 약간 그림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또 숨은 맥락이 있기는 한데, 그 수투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편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투 기준으로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를 애들이 하도 안 그리니까 그리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고, 미적분으로 가면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케바케야.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프를 다 그리면 바보야. 필요한 것만 그리면 돼. 필요한 것만. 근데 이제 수투는 워낙 나오는 게 뻔하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눈으로 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푸는 게 월등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습관을 붙여라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좀 그림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취향의 영역이기는 해. 근데 난 이렇게 하니 너네는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뭐 범위를 구할 때 좀 특이한 해가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로 이래. 그냥 어떤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던 간에 그냥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든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든 그걸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유도가 되는 거기는 하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있었다면, 그럼 얘가 fx고 얘가 x축일 때 fx가 x축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fx가 x축보다 큰 부분은 어디야? 여기죠. 그게 어디냐면 알파와 베타의 바깥쪽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고 2차식 기준으로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면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커요 라고 써버리는 거였잖아. 그치? 원리 자체는 그림에서 유도가 되는 거였으니 안 되면은 그냥 원리로 가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fx랑 gx라는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도 판단이 되죠.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인데요. 여기는 d예요 라고 하면 f가 g보다 크다의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죠. a보다 작거나 b와 c 사이에 있거나 b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부등식의 경계값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경계값은 결국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면 경계값을 알면 그거 가지고 그냥 2차식 작성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거 맞니? 최고차 한계수 K라고 났을 때 알파와 베타가 근이겠다. 이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중에 2차 부등식 앞에 개수가 문자인 경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뭐 할 거야?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건 뭐? x제곱의 개수가 뭐다? 문자 a-1이다. 그럼 a-1이 뭐가 될 때 조심해야 되냐면 0이 될 때 조심해야겠죠. 그럼 얘가 0이 된다면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왜? 얘가 0이면 날라가지.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1이어도 돼. 근데 얘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A는 1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나도 가끔 실수해. 문제 대충 읽을 때.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1이라면 1이 아니라면으로 나눠서 그냥 부등식 푸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정확하게는 A-1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었다면 A-1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얘가 음수는 볼 필요가 없기는 한데 따져보자면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애야. 위로 볼록한 애가 X축 위에 항상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 무조건 밑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볼 수는 있겠다. 해서 X제곱의 개수가 문자면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상황.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 출몰하는 애인데 수투에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좀 가끔 보이고요. 3, 4차 부등식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고1 내용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기는 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도록 하는 이 있고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도록 하는 걸 만족한대.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을 때 차이점 느껴져? 뭐가 달라? 그럼 내가 상황을 하나 줄 테니까 얘는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봐봐. 둘 중에 어떤 걸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지. 얘가 F고 얘가 G야.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이야. 자, 1번 조건 성립해 안 해? 하죠. 2번 조건은? 왜 안 해? 해요. 해? 왜 해? 안 해? 왜 안 해? 왜냐면 이미 X1, X2가 어. 모든 어느 fx1이 g의 어느 x 좌표에서든 커야 되니까 g의 최대값이 f의 최대값보다 커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야. 그치. 뭔 얘기냐면 얘는 그냥 f가 g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으니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1, 예를 들어 여기가 x1이야. 그럼 여기가 fx1이죠. 그럼 여기가 x2야. 그럼 여기가 gx2거든. 모든 x1이 그 어디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y값이
g의 어떤 y값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f의 최소값보다 g의 최대값이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에는 f의 최소값을 구하고 g의 최대값을 구해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도록 아예 그래프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최소값보다 항상 밑에 있도록. 이해돼?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 위에 거는 그냥 우리가 fx 빼기 gx는 0보다 크다라고 놓고 계산해 버리시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자, 이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몇 개만 골라서 풀 거예요. 다 풀진 않고 기본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우스가